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오늘은 카페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카페 창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창업의 1순위가 아니라 거의 0순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여러분 거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카페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페 창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페 카페 사진들이 지금 보이시죠? 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현재 우리나라 카페 창업 시장의 현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건물이에요.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백다방이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한 집 걸로 카페가 아니고요. 그냥 세 개가 나란히 카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카페가 가장 많다는 메가커피, 그리고 컴포즈커피, 백다방입니다. 물론 개수로 따지면 이디야가 가장 많지만 현존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의 카페 창업 1순위가 메가커피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가커피와 컴포즈가 모두가 점포수가 2,000개가 넘는데요. 어쨌든 선호도로 1, 2, 3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 2, 3위에 카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이렇게 나란히 있다라는 거, 이거 좀처럼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입니다. 저는 딱 그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두 가지 생각이 아주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어떻게 저렇게 옛날 같으면 상도라는 걸 생각해서 저렇게 같은 동종업종들이 나란히 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하나를 하고요. 또 하나는 과연 저 세 개의 점주님들이 순수익을 원하는 만큼 올리면서 장사를 하고 계실까라는 그런 걱정도 앞섭니다. 저는 이렇게 이 세 개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창업자들 선호하고 있는 브랜드를 보면서 걱정을 좀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경기도 쪽을 가서 이 한 장의 사진을 또 제가 찍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여기 컴포즈는 없지만 메가커피와 백다방 그리고 감성커피가 보이시죠? 제가 어떤 강연에서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카페가 몇 개인가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냥 눈에 익숙한 것만 먼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메가커피, 백다방, 감성커피가 있으니까 3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파리바게트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는 원래 제과제빵으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면 빵집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제과제빵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이 요즘에 이제 파리바게트 카페, 뚜레쥬르 카페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거기서 커피와 음료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빵집이 아니라 카페 영역으로 봐야 됩니다. 강남 같은 경우도 파리바게트가 아침 시간에 1,500원의 커피를 파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빵의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커피를 주변에 있는 메가커피라든지 컴포즈 커피와 비슷한 가격이나 조금 더 싸게 해서 소비자를 유혹해서 빵집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가커피, 백다방, 감성커피만 커피숍이 아니고 파리바게트도 카페, 커피숍의 범주로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맨 왼쪽에 보시면 카페 111이라는 브랜드가 보입니다. 아마 제 생각이지만 그냥 개인 카페로 보여져요. 아무튼 이 5개의 카페가 한 건물에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 이 광경을 보고 저는 진짜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무래도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한 번에 이렇게 5개의 카페가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누군가가 처음에 이렇게 카페를 오픈을 했었을 텐데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브랜드들이 들어왔겠죠. 첫 번째 들어왔을 때는 아마 매출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가 이 건물에 입점을 했을 텐데 약 한 3가지 정도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건물주가 어떻게 비슷한 아이템을 같은 아이템을 이렇게 임차인으로 드렸을까? 두 번째,
기존에 먼저 오픈했던 그 가게 카페 사장님인, 처음에는 여기에 카페 브랜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독점식으로 했을 텐데,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때, 같은 비슷한 동종업종이 들어올 때, 과연 양도인이 마음은 어땠을까? 당연히 반대하고 싶었겠죠. 아마 사실은 이 그 동종 아이템의 점포들, 점주들이 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창업자 입장에서 기존의 카페가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옆에다가 카페를 어떻게 차릴 수 있을까? 사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진은 지금 현재 카페 창업 시장에 창업자들의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을 거다. 그리고 건물주의 마음, 건물주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이런 그 건물들을 보면서 다른 건물주분들은 어쨌든 임차인, 좋은 양질의 임차인을 맞는 것도, 양질의 임차인을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카페는 건물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템이에요. 왜냐하면 깨끗한 업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당연히 카페가 들어오는 것을 선호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동종업종을 주느냐, 임차인을 서로 싸움이 날 텐데 라고 걱정을 했던 그런 건물주분들도 다른 건물들에서 이런 광경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용기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건물도 그런데 뭐 어떡하냐, 나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아마도 한 집 걸로 한 집이 아니고 그냥 똑같은 아이템이 나란히 붙을 수도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는 구분상가, 그러니까 개별 등기 분양상가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한 명이 아니라서 각기 다른 상가 주인이니까 이렇게 임대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임차인, 기존에 있는 동종업종이 들어와 있고 새로운 동종 아이템에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올 때 과연 이게 사실 쉬운 문제일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진을 보면서 뭔가 좀 씁쓸한 마음도 들긴 합니다. 이제는 상도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카페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광경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수가 많지가 않으면 이렇게 상권마다 같은 건물에 같은 업종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자리가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같은 건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몇 개인지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이거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 들어가서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커피에 대한 카테고리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커피를 찾아서 검색을 하면 이게 오늘 날짜인데요. 2023년 5월 14일 오늘 날짜인데, 오늘 날짜로 이렇게 833개가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와, 커피 838개 진짜 많네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몇 개가 있을까요? 라고 아마 제가 질문을 던지면 아마 20개 이상 아마 선택하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엔 838개의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맹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커피로 분류되어 있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이 표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카페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 1292개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아까는 838개라면서요? 물론 여기 보시면 커피는 838개, 이거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사실은 커피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나라엔 지금 보시면 커피, 음료, 그리고 아이스크림, 제과제빵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이렇게
2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2년 지난해입니다. 12월 31일까지 지금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빙수, 커피, 음료, 그러니까 커피 외 음료를 음료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눴는데, 자, 여러분 어때요? 파리바게트에서 커피를 팔고, 그리고 카페에서 또 빵도 팝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커피의 카테고리를 별도로 구분할 수가 없는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제과제빵, 빵집에서 커피를 팔죠. 또 아이스크림, 빙수, 설빙과 베스킨라빈스를 우리가 아이스크림, 빙수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커피,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음료, 뭐 아마스빈이라든지 뭐 공차 이런 것들은 또 음료 카테고리로 나눠요. 그래서 이것들을 4개를 다 묶어 보니까 브랜드 수가 1292개다 라는 집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는 641개였는데요 2022년 12월 30일에는 무려 1292개, 그러니까 약 102%가 증가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이게 이제 2년 동안 2022년 말에서 작년 말까지의 집계인데 2023년 5월 14일,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집계해 봤더니 또 다행스러운 건 작년까지 2년 동안은 102%가 증가했는데 올해 5월까지는 98%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작년 말에서 오늘까지 22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카페 브랜드가 나 이제 더 이상 카페 사업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예 가맹사업 중단을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0% 미만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5개월 만에 거의 2배, 98%의 카페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증가했다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로 피 터지게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지금 보이시는 표가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인데요, 이 초록색이 모바일 검색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카페의 키워드 검색량이 얼만큼 많은지가 나타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선 카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카페 창업자가 똑같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카페에 대한 네이버 검색량을 그냥 보면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2019년 8월 달에는 네이버 키워드 한 달 모바일 검색량이 43만 3,200건이었는데 2021년 10월 달, 그러니까 2년 2개월 만에 2배 이상 증가합니다. 92만 9,400건. 그리고 2023년 4월, 1년 6개월 만에 한 20만 건 정도 더 늘어나서 116만 5,200건의 한 달 모바일 검색량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덩달아 카페 창업에 대한 키워드의 검색량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년간의 카페 창업 모바일 검색량을 본 건데요, 그만큼 이렇게 우상향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어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할까,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요,